오늘은 경제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부동산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안 주식 화랑에 밀려서 부동산 뉴스 좀 뜸했는데 지난주 정부가 공급대책 발표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메시지 내면서 다시 경제정책 전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고강도 언급을 연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KBS 김준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119 부동산 대책 나왔는데 예. 뭐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나온 대책은 공급 대책인데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공공택지, 그러니까 정부 땅 영끌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영끌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 이제 그런 건데 정부도 공급이 급하니까 어떻게든 땅을 끌어모아서 이제 집을 빨리 짓겠다는 대책이 지난주에 나온 대책의 골자인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 서울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빈 땅은 거의 없습니다. 워낙 빽빽하게 모여 살기 때문에 뭐 산이나 강 정도 빼고는 나대지라는 건 없고 결국은 무슨 건물이 다 있는 건데 그게 민간 건물이냐 정부 건물이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주체가 네. 정부 땅, 그러니까 공공택지를 최대한 끌어모아 가지고 영끌을 해서 6만 가구를 짓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게 기존의 공급 대책과는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몇몇 대책 숫자들이 붙여가지고 부동산 대책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아마 퀴즈로 해도 못 맞출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200만 호를 짓겠다, 뭐 250만 호를 짓겠다. 그런 워낙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사실 6만이라고 하니까 되게 6만 작은데 종전의 대책은 민간 땅들을 다 포함한 거였어요. 사실 정부가 민간 땅에 건물 지으라고 강제할 수 없거든요. 네. 회복에 대한 되게 추상적인 목표였는데 이번에는 정부 땅이기 때문에 정부가 말 그대로 뭐 속칭 말뚝 박으면 지을 수 있는 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고 그래서 6만 가구가 숫자는 작지만 어쨌든 구체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앞선 공급 대책과는 좀 차이가 있고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지난주 대책은 정부 땅을 연끌을 해서 6만 가구를 짓겠다라는 정부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만 가구를 수도권에 짓겠다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 어디 지역에 있는 근데 입지만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도권의 핵심 지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이나 서울과 딱 붙어 있는 경기도권 거기에 집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에 갑자기 저기 파주나 저기 평택에 집을 200만 원을 짓는다 한들 안 맞는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당연히 그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서울에 그리고 최대한 서울과 붙어 있는 곳에 찾으려고 했고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용산입니다. 서울 한가운데 우리가 용산에 이제 용산에 지금 거기 용산역 옆에 보면은 굉장히 철도 정비창이라고 해서 빈 땅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가 사실 서울에 이렇게 빈 땅이 크게 있나 싶을 정도로 크게 있는데 오랫동안 거기가 그냥 거기를 사실 용산 국제 업무지구로 뭐 아시아의 월스트리트로도 만들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도 나대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이제 용산 국제 업무지구로 지으면서 국제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빌딩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뭐 쇼핑센터도 있고 공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택도 짓습니다. 원래 6천 호를 짓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좀 더 보태가지고 10,000호를 짓겠다고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미군 기지가 뭐 서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다 반환하고 평택으로 다 모여갔잖아요. 용산에 미군 기지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 테고 그게 이제 캠프 킴이라는 부지인데 당연히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예. 거기도 원래 주택을 1,300호 정도 짓기로 했었는데 2,500호. 그러니까 뭐 국제 업무지구 뭐 10,000호, 그다음에 캠프킴 2,500호 등등 해서 용산에 13,000호를 짓겠다는 겁니다. 용산이 서울 한가운데 땅임을 감안하면 13,000호라는 거는 상당한 규모인 건 맞습니다. 서울 한가운데. 그다음에 또 큰 곳이 이제 태릉. 우리가 태릉 군 CC, 군 골프장이 있는데 뭐 요즘 시대에 군 골프장이 왜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그 군 골프장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한 6,800호 정도를 짓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곳은 과천입니다. 과천에 거의 10,000호, 9,800호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끌어모아가지고 한 6만 가구를 짓겠다. 핵심은 뭐 용산, 태릉, 과천 이게 가장 큰 핵심 지역의 대규모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6만 호 안에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계획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이번에 새로 계획된 것들도 있습니까? 예, 아까 제가 용산을 예로 들면 원래 6,000호는 짓기로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4,000호 보태서 10,000호를 짓기로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라내면 원래 짓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 2만 가구고요. 거기에 4만 가구를 추가로 보탰습니다. 그래서 6만 가구는 중에 4만 가구는 뉴한 거, 그다음에 2만 가구는 원래 있던 거를 다시 한번 보강한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꽤 늘었네요. 그러면은 2만 기존에 있던 계획이 2만 가구에서 4만 가구가 늘었으면은 정말 영끌에서 네, 정부가 이제 그만큼 의지가 급한 있다. 거고요. 뭐 의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급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지을 수 있는 땅은 최대한 끌어모아서 최대한 빨리 짓겠다라는 게 이번에 핵심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해에도 97 대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긴 했어요. 그때는 무려 135만 채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공급 대책을 내고 정부의 정책이 그야말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윤석열 정부 때 뭐 몇백만 호, 문재인 정부 때 몇백만 호와 다를 바 없는 정책이고 말만 창대하지 사실 공사 진행 안 되는 뭐 그런 허무맹랑한 계획을 왜 또 내느냐라고 해서 정부가 한번 얻어맞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용산, 태릉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용산의 몇 채, 뭐 태릉의 몇 채, 과천의 몇 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실행력은 확보했다라고는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대목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김준범 기자 얘기대로 이제 얼마나 빨리 공급되느냐가 문제일 텐데 이게 네. 바로 뭐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아까 집이라는 게 뚝딱 만들어지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정부가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2027년에 착공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6만 가구 중에 한 2,500가구 정도고 대부분은 지금 거기 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걸 옮겨야 되잖아요. 골프장도 옮겨야 되고 뭐 군 부대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기는데 시간이 걸려서 현재로서는 2029년 정도에 대부분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아파트 아무리 빨리 지어도 2년은 걸리니까 2031년 결국은 6만 호의 대부분은 앞으로 5년 뒤에 이제 입주한다는 건데 물론 지금 당장 집이 부족한데 5년 뒤가 말이 되느냐? 지금 너무 이 불붙은 걸 끄기엔 너무 늦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서울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빠른 대책을 내긴 내놨다. 뭐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평가는 있습니다. 네. 용산 지역은 서울시랑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지점인데 아까 제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6,000호를 짓겠다는 계획이 이미 있었는데 아직도 나대지거든요. 아직도 빈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는 주민들의 반발이고요. 두 번째 사는 지자체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자체는 결국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대표하는 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용산에 집이 있는 1가구주나 뭐 가구주라고 생각하면 가정을 해보시죠. 자,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빈 땅이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된다는 계획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빽빽한 아파트가 들어오길 바라겠습니까? 여유 있는 공원, 쇼핑센터, 뭐가 들어오길 바라겠어요. 당연히 투자를 바라는 겁니다. 당연히 기존의 지역 주민들은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교통도 그거를 복잡해질 테고. 복잡해지고 뭐 사람도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민들의 반발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6,000호 정도만 짓겠다라고 했었어요. 엄청나게 큰 땅인데 여유 있게. 근데 정부가 이제 급하니까 10,000호로 끌어올렸는데 이게 합의가 된 게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이견이 남아 있고 정부는 서울시랑 계속 협의해 보겠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정말 서울시가 배에 딱 힘주고 끝까지 반대하면 못해요? 사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인허가권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 방했을 때 서울시가 안는 정치적 부담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와 협의가 잘 안 되면은 쉽지가 않은데 현재 서울시는 6,000호까지는 짓는 건 원래 계획대로 하고 자 그렇게 급하다고 하니 우리가 8,000호까지 늘리겠다. 근데 10,000호는 무리다. 그렇게 되면 너무 빽빽해지고 너무 복잡해진다. 그럼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견이 있거든요. 근데 정부는 그 말도 맞지만 지금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얼마나 좋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공익적인 것이냐. 이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사실 이게 협의가 안 되면 또 그냥 말뿐인 성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가 빨리 돼야 빨리빨리 인허가와 결국 말뚝 받는 착공이 시작될 수 있는 건데 아직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됐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와 서울시장에 속한 정당이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의 이제 불안 요소는 남아 있고 그런 게 현실적인 예측입니다. 태릉 CC 부지도 뭐 논란이 있습니까? 태릉 CC도 문재인 정부 때 5년 전에 발표했어요. 5년 전에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단 한 치도 진전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그걸 다시 한번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발표했던 게 진척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신 교통 문제입니다. 노원 태릉 쪽이 그쪽에서 이제 광화문이나 강남으로 주로 이제 출퇴근하실 때 네.
교통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뭐 지하철 말고는 이렇게 도로는 사실 대로는 외길 하나뿐이어서 안 그래도 지금도 막히는데 거기에다가 6,800홀 더 지으면 도대체 우리는 교통 지옥이 된다. 이 교통 대책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결사반대한다라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도 진전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현재로서 뾰족한 교통 대책이 나온 건 없어요. 또 하나 추가적인 갈등 사안이 되는 것은 태릉입니다. 태릉. 문화유산. 지금 종묘에서 서울시가 종묘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문화재청이 아니 그거는 국가 어떤 문화재의 경관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태릉에 짓는 건 괜찮아? 이 논리가 또 충돌하고 있어서 교통 문제와 문화재 논리가 역시 협의가 덜 끝나가지고서 과연 정부가 밝힌 신속한 계획이 과연 가능할까? 역시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은 정부도 이런 문제들을 감안했을 텐데 네. 뭐 적절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갖고 있는 겁니까? 일단 아까 제가 정부 땅이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울에 사실 본격적인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사실 민간 땅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헌집 짓고 새집 짓는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주변에 뭐 많은 주변에서 보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 10수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뭐 분담금 조정하고 거기서 또 뭐 싸움 나기도 하고 얼마나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그런데 여기는 정부 땅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지어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 구청 땅, 군부대 나가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정부 땅이라고 해도 절차가 좀 복잡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이게 과연 들어간 돈보다 편익이 더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정말 깐깐하게 분석했거든요. 정부 땅이라는 이유로. 근데 그런 걸 다 생략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급하다는 거여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생략됐기 때문에 분명히 속도는 날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관건은 주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지자체와 협의해서 뭐 조금 1, 2천 원 낮추더라도 협의해서 갈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방점이 가 있고 그게 된다면은 정부 땅이기 때문에 속도 내는 건 사실 민간 땅보다는 훨씬 빠를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죠. 네. 시장에서는 이번에 그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에게 겨우 6만 호라는 반응도 없지는 않고요. 다만 근데 6만 호라는 게 그 마치 가장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면 판교 신도시가 3만 호거든요. 판교의 2배여서 그리고 이게 지금 저기 서울 수도권 외곽이 아니라 어쨌든 서울 한 가운데와 서울에 딱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6만 호 정도만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최소한의 숨통은 틀 수 있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태릉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이미 나왔던 재택들이 진척이 안 되면서 다시 한번 재반복되는 거여서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 할 수 있느냐 그럼 그때 안 됐던 조건들을 이번에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결국 관건이고 그게 결국 2026년 상반기 안에는 뭔가 진척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아 이번에는 좀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지 상반기 내내 싸움만 하면 똑같네 이런 또 회의론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새 이제 그 본인의 SNS에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네.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전면에 나선 겁니까? 사실 뭐 대통령 속내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어떤 상반기에 가장 정책 화두로 끌어올린 건 분명해요. 본인 스스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 이런 굉장히 강한 워딩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대통령이 꺼낸 가장 큰 화두 중에 시장에서 가장 큰 여파가 큰 거는 결국 세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지금까지 유예해 줬는데 이제는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인데 원래는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유예하면 좋은 장점, 유예하지 않으면 좋은 장점을 올려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미 대통령이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시행은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만 중과세를 봐주는 거고 5월 10일부터 파는 집은 중과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 전에 집을 팔아라라고 대통령이 사실 시장에 이제 거의 뭐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 통할지 안 통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지난달에 발표된 공급 대책보다 오히려 이 세금 문제, 중과세 문제가 뭐 강남이라든지 서초, 송파 이런 소위 말하는 서울의 상급지에서는 훨씬 더 큰 이슈를 가지고 있고 시장에 큰 혼란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예, 어떻게 대통령이 생각하세요? 그랬죠. 네. 뭐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말이 있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부의 정책들이 시장 앞에서 많이 꺾이는 모습들을 최소한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다를 수 있을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핵심은 뭐 시간 많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보유세 문제를 이제 정부가 끌고 올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세든 종부세든 아직 정확하게 방침은 안 밝혔습니다만은 결국은 보유세 결국 집을 오래 많이 들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맞는다는 게 학습이 돼야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뭐 지금 당장 지방선거에도 표심에는 여당에 도움이 안 될 테고 그런 정치적 압력을 이기고 정말 정부가 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 대통령이 잘 예, 알겠죠. 그걸 할 수 있을까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부 대통령 스스로 말을 꺼냈기 때문에 어쨌든 상반기 중에는 최소한 세율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향성 정도는 나올 걸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 그게 아마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생근님, 김미숙님, 6814님 많은 분들이 고퀄 보이스 김준범 기자님의 경제 포커스 코너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웃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쑥스럽네요. 자, 경제 포커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